위법과 위헌성을 피해갔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묘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을 거부를 한다고요? 거기 내란 특검도 있는데, 내란 특검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라도 내란의 한 편을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내란을 반대한다, 계엄에 반대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라도 내란 세력에 붙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문제는 내란 세력들조차도 최상목에 대해서 지금 뿔이 나 있습니다. 저 새끼가 배신자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상목은 집단에는 어느 쪽으로도 욕을 안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양쪽 모두로부터 욕먹는, 어느 쪽에서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자충수라고 하죠. 장고 끝에 자충수를 둔 최상목. 그 최상목의 희한한 이 사고방식을 짚어보는 순서 마련해 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눈치 끝에 자충수. 얘 바보 아니야? 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하는 이런 태도, 이거는 헌법 역사상, 전 세계 헌법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유례가 있다면, 어느 분들께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헌법재판관을 뽑으려면 다 뽑고 안 뽑으려면 안 뽑는 거지, 그 중에서 몇 명만 선별한다?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영락없이 위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최상목, 바로 그런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전 세계 헌법사에서 처음 있는 일, 두고 전 세계가 씹어댈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장고 끝에 악수 뒀다라고 하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오늘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습니다. 특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글쎄, 김건희 특검이야, 글쎄 뭐 이러쿵 저러쿵 뭐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란 특검은 이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란을 저지른 자가 있는데 그 내란을 저지른 내란 세력이 검찰, 경찰 모든 부서에 퍼져 있는데, 손발을 뻗치고 있는데, 도대체 검찰에서 내란에 참여했는지 경찰에서 참여했는지 그 중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특검이에요. 근데 그 내란 특검을 거부했다? 최상목이가 내란의 일파라는 거, 내란 세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자충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다? 이거는 3명 모두를 임명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위헌입니다. 더 월권이에요. 합의가 없어서, 여야 합의가 없어서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합의가 있었고 1명은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1명이 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지 마음대로 3명 중에 1명은 합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라이지요. 또라이. 그래서 이게 더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임의적인 거죠. 차라리 전부 다 임명 안 했다면은 내가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임명한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했어 라고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안 했다? 근데 그 판단 근거가 합의? 어떻게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예. 말 그대로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했다? 이게 바로 월권이고요. 그게 바로 위헌이 되는 겁니다.
집단에는 중간쯤에서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을 피해가는 묘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악수가 된 겁니다. 희한한 꼼수였지만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헌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네. 예, 서울대 법대 대단하네. 대가리가 이런 쪽으로만 굴러가는 모양이죠. 그런데 어떡하니? 그게 자충수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최상목의 행위는 스스로 내란 세력의 일파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안 해도 될 위헌 논란으로 빠져드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최상목이 임명을 거부한 사람은 바로 이 마은혁 재판관입니다.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사람은 임명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국회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마은혁만 국회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네. 자, 왜?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습니다. 지가 볼 때 마은혁이 제일 무서웠던 거야. 왜? 마은혁이야말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가장 강경하게 탄핵을 주장할 사람이고 마은혁 이 사람이 워낙에 논리가 아주 정연한 사람이에요. 정말 최고의 이 법 이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쫙 썰을 풀면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이 승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마은혁이 제일 무서웠던 겁니다. 합의가 있네 없네라고 말하지만 마은혁이 가장 무서웠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마은혁 때문에 겁이 나서 마은혁이 제일 겁났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자, 최상목이는요 합의가 없었대.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가 없었다? 그 한 명이 누군데? 그게 왜 마은혁이 되는데?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합의가 없었다라는 합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가 없고 그 한 명이 합의가 없었던 한 명이 마은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합의 다 돼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국힘당에서 약속을 뒤집은 거라고. 약속을 뒤집은 것까지 대통령도 아니라 권한대행이 뒤집은 약속까지 지키라고 어거지를 써야 돼요? 약속을 뒤집는 것까지 보호를 해야 돼? 그게 권한대행입니까? 이거는요 전례가 없는 월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3명 중에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거는요 위헌입니다. 월권입니다. 그런데 감히 권한대행 따위가 이런 짓을 했다고? 지 말 맞다나 대행의 대행이라는 새끼가 이런 짓을 한다고? 진짜 도대체 앞뒤가 되는 얘기,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대행의 대행이라서 재난 대응에도 제대로 못한다며. 그런데 재난 대응을 못하는 새끼가 선별 임명을 한단 말이야? 어디서 거짓부렁을 나불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 지 새끼, 이 사람 이 최상목 자녀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 자녀들이 과연 얼굴 들고 다 살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녀들도 이 최상목처럼 같이 뻔뻔스러울라나? 나 진짜. 전례가 없는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아마도 위기에 더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탄핵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최상목은 집단에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안 먹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민주당도 달래고 적당히 국힘당 입맛에도 맞추고 그러면 둘 다 나를 욕하지는 못할 거야.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지 몰라도 요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양쪽 다 지금 최상목 개새끼라고 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개새끼 맞지 뭐. 자, 실제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지난 12월 2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자,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핌 기사이고요.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기 직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검사 탄핵 앞두고 헌법재판소 지형 변화 관심이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의 하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의 하단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 뭐라고 합의를 했다고? 민주당에서 2명, 국힘당에서 1명 이렇게 임명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현재 이 수순 6명 체제로 운영되던 이 기형적인 수순이 마무리될 상태다. 보세요. 그동안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왔으나 최근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의석수를 고려해 야당 2명, 그러니까 민주당 2명, 여당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합의가 있었네.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합의가 없었다고 지금 어거지를 씁니까? 이 합의가 없었다고 어거지 쓰는 건 지금 권성동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권성동이 이렇게 합의해놓고 갑자기 뒤집은 거야. 합의가 없었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화와 타협입니까? 이게 뭐 대화와 타협이야. 약속해놓고 뒤집는 게 무슨 대화와 타협이야. 권성동이 니는 그렇게 살아왔냐 인간이? 그래 그런 식으로 살아왔더라. 아이고 더러운 놈. 자, 그런데 이런 어거지를 최상목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가만히 있을까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국회가 선정해 선임했으면 다 임명을 해야지. 왜 지 마음대로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헌법재판소도 지금 열 엄청 받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 자체로 위헌입니다. 위헌을 했기 때문에 얘는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탄핵을 못할지 모르겠으나 언제 당해도 탄핵 당할 사람이에요.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합의가 없었다는 말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거짓말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이거는 이중에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거짓말했지, 위헌 행위했지. 이게 지금 최상목입니다.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이유가 마련된 거예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상목의 이 같은 행위가 조만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될 거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조국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9명으로 헌법재판관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회가 9명으로 헌법재판관을 만들어줬는데 최상목이가 어거지로 1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9명 체제가 붕괴돼 버렸다. 이거는 내가 9명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명 임명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이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최상목이가 한 행위는 3명 중에 1명은 임명 안 하고 2명만 임명한 거 요거는 위헌이다 라는 결정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은 다 임명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일부만 임명하겠다, 전혀 임명 안 하겠다 라는 식으로 버틸 수 없다
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권성동하고 최상목 이 둘만 부분만 일부 임명할 수 있다는 둥, 아니면 전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둥, 이런 식의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말씀드립니다만 당연히 이거는 위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서 분명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국회가 선출한 3명은 그냥 대통령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지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 임명 안 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이고 그것이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아무리 못된 놈도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노태우도 이런 짓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한 짓을 지금 윤석열이 한 겁니다. 심지어 그 짓을 한덕수하고 최상목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짓을 권한대행 주제에 권한대행 따위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근래 사례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전 세계 헌법사에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그래놓고 뭐 자기가 엄청 고심을 한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데 야 정말 저 사람의 양심은 뭐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저 사람의 두뇌는 단백질이 아니라 뭐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양심은 상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양심을 궤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놈이죠. 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거는 최상목이가 나름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겠다. 민주당으로도 욕 안 먹고 국힘당으로도 욕 안 먹고 그래서 적당히 자기 위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쯤을 선택한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걸 선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최상목이가 오늘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자 국힘당에서 어떻게 했다? 갑자기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헌법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최상목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국힘당은요, 최상목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엄청 열받아 있었어요. 최상목이 우리 뒤통수를 때렸구나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3명 중에 2명 아예 임명을 하지 말아야지 왜 2명을 임명을 해? 2명을 왜 임명해?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국힘당한테도 욕 안 먹고 민주당한테도 욕 안 먹게 하려고 한 선택이지만 국힘당으로부터도 욕 먹고 민주당으로부터도 당연히 욕 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야 모두 반발, 심지어 보수단체는 배신자라고 한답니다. 지금 윤석열 집 앞에 보수단체들이 몰려가 있죠. 윤석열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몰려가 있대. 걔네들이 오늘 이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큰 소리를 쳤느냐. 배신자, 최상목이 배신자, 한동훈도 배신자, 최상목도 배신자 뭐 이렇게 했더라고. 한동훈이 요새 지금 국힘당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와 동급으로 최상목이 올라간 거야. 결국에 뭐 최상목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 안 먹겠다라고 했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가장 불법적인 행동이 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를 하나 지가 정립한 게 돼버렸고요.
불법적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짓을 한 거지. 집단에는 대가리를 굴렸는데 하나만한 거야. 하나만한 그 짓을 했다고 지금 욕을 먹게 생겼어. 얼마나 바보짓을 한 겁니까? 집단에는 묘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묘수는커녕 스스로 자해를 한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만 거죠. 지금 최상목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사 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도 배신이었다. 오후 5시가 넘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석자들은 크게 술렁였다. 무대에 오른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의 이병주는 최상목이 사고를 쳤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최상목이 사고를 쳤다. 민주당의 겁박에 쫄아서 굴복해버렸다. 예.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선택한 거죠. 근데 최상목이 이렇게 애매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최상목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눈치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지금까지 밀어준 국힘당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잖아. 그리고 집단에는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지한테 가장 유리한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최상목 입장에서는 쫓겨나지 않으려면 적당히 줄타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최상목이 오늘 오후 5시가 넘어서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갑자기 거부권 행사를 했고 선별 임명, 재판관 선별 임명을 한 겁니다. 5시 넘어서. 원래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거든요. 근데 시간을 오후로 막 미룰 만큼 미루고 있다가 딱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원래는 12월 31일은 오전에 종무식을 하고 오후에는 일 안 합니다. 끝났어. 근데 종무식 해야 될 이날에 오후까지 눈치 보고 있다가 뻥 발표를 한 거야. 뭔데 이거? 최상목이는요. 윤석열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나 안 되나 요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야. 발부가 텅 돼버린 거야. 발부가 안 됐으면은 아마 최상목이는 오전에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명 중에 3명 다 임명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영장이 발부가 돼버렸네. 계획 수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이가 마지막까지 버전 3개 들고 있다가 그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제일 욕 안 먹을 것 같은 거, 제일 중간쯤인 것 같은 거 그걸로 딱 발표를 한 거예요. 진짜 이 교활한 놈인 거죠. 엄청 교활하고 얍삽한 놈이에요.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상목을 보면 제가 관상은 이래서 과학이라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얍삽하고 교활하고 아이고 진짜 꼼수 중에 꼼수지. 눈치 살살 보다가 지한테 가장 이익이 될 거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얍삽하게 아이고 찌질하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또 만약에 오늘 실제로 공수처가 윤석열 잡으러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오늘 잡혀왔잖아. 그랬으면 오늘 아마 거부권 행사도 안 했을 거예요. 재판관 3명 다 임명했을 거야. 근데 이 새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장이 발부는 됐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네. 공수처도 지금 눈치를 보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은 원래 난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부권 행사하고 재판관 셋 다 임명 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자. 요런 생각을 한 거예요. 꼼수를 한 거야. 엄청 야근지지. 야근짓을 한 건데 근데 야근지가 밤눈 어둡다고 제꾀에 넘어간 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우리야 최상목의 이런 선택이나 이런 결정이 열받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는 특검도 받아들여야 되고 헌법재판관도 다 임명해야 된다, 이게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국힘당 쟤네들은 왜 지랄입니까? 지들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됐잖아. 근데 왜 지랄인데? 예, 그거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됨으로써 윤석열 탄핵이 이제부터 속도를 내게 됐어요. 6명 가지고는 솔직히 이게 탄핵이 속도가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2명이 더 나와버렸지. 2명이 더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뭐가 돼? 이제 8명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속도를 쭉 낼 수밖에 없습니다. 9명이 다 돼야지 더 속도가 날 텐데 일단 1명이 없어서 조금 버벅대긴 할 겁니다만 이미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게 돼버렸어. 야,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는 그거 위헌이야. 땅땅땅 해버리면 이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마은혁이가 뭐가 돼? 예, 탄핵을 또 당하는 거야, 지도. 근데 지금 상태에서 탄핵 당한다? 예, 그러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국무회의가 존재를 안 하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 최상목이는 헌법재판소가 또 임명하라고 판결 내려버리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최상목이가 그동안 이게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판결이 나오게 생겼어. 왜? 조국 대표가 헌법소원을 냈잖아. 9명 다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뿐만 아니라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탄핵의 속도를 내게 됩니다. 적어도 6명 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나 윤석열 쪽에서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좆된 거야. 고삐가 풀려버렸어. 3명이 다 임명된, 그래서 9명 완전체가 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덜 하겠지만, 그래도 8명이 돼버리면 이제부터 쭉쭉쭉쭉쭉쭉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국힘당의 입장에서는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왜 2명씩이나 임명을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권성동이가 헌법재판관 임명 막은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막으려고 한 거였거든. 그걸 지연시키려고 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게 4월 달이 돼버리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또 임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거를 막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걸 유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6명인데 2명이 또 없어지게 되면 4명이 되잖아. 그럼 헌법재판소 끝나, 이제. 안 움직여요. 게임 셋이야. 이렇게 되면 슬그머니 윤석열이가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저런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런데 2명을 임명을 해버렸네? 그랬으면 4월달 전까지 판결 나. 그럼 윤석열 좆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최상목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위헌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힘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하나만한 짓이 돼버린 거야. 집단에는 3명 중에 2명만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저래 뭐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린 것 같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요. 결국에 임명 1명 안 하는 이 사람도 조만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집단에 머리 써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하나만 한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국힘당 쪽에서는 얼마나 최상목이가 믿겠어. 저 등신 새끼 대가리 차라리 쓰지 말지. 쓸데없이 대가리 굴리다가 오히려 자충수 뒀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되고 또 사람이 정말 공익을 먼저, 공무원이라면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지 살 길만 찾으려 하고 지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난 겁니다.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한 주제에만 너무 매몰되다가 보면은 정말 엉뚱한 결론을 회개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왕왕 보죠. 특히 머리가 좋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제꾀에 넘어갔다라 그러지. 지금 최상목이가 딱 제꾀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이고, 뭐 잘 됐어요. 이제 최상목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뒷단에는 잘한다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게 묘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게 된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뽕나미님께서 헌법재판관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언제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걸러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도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재판 준비 절차, 준비기일을 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82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딴 건 몰라도 헌법 82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정영식 재판관, 얘가 한 거예요. 윤석열이 임명했다는 걔가 뭐라고 그랬느냐. 82조를 보겠다. 82조 위반 여부. 헌법 제82조는 뭐냐면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하게끔 하고요.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요 사람들이 부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엄령 문서 자체가 없잖아. 심지어 국무회의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애매하죠. 회의록도 없어.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런 절차도 없었대잖아.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없이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계엄령 그 내부 내용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미 절차상으로도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당하는 거지 뭐. 내용을 깊이 굳이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켜봤지 않았습니까? 계엄령을 윤석열이가 생중계 방송하지 않았어요?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가는 거 전 세계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내란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평 같은 또라이들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심평 같은 놈이 있다는 걸 보고 비웃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걔는요 자손 만대로 돌멩이 맞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이름